믿기 힘든 이야기가 지금 유럽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한때 조롱받던 폴란드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유럽의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의 뒤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국의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만과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영국은 작은 나라 한국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폴란드를 유럽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을 무시했던 영국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영상 시작 전 이 특별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헨리 워딩턴, 영국 왕립전략연구소의 소장입니다. 30년 넘게 군사 역사를 연구해온 제게 이런 허무맹랑한 보고서가 올라온 적은 처음이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혀를 찼죠. 폴란드의 군사력이 한국과의 협력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런 허상에 속아 넘어갈 만큼 우리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연구소의 회의실에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두꺼운 안경테 너머로 제 말을 듣고 있는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소장님, 하지만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방위 시스템이 지난 3년간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고 저는 손을 들어 제스처를 취하며 제임스 연구원의 목소리를 단칼에 자르며 말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아직 젊어서 그래요. 유럽의 군사 지형도는 수백 년간 변하지 않았소. 폴란드가 어떤 나라인지 역사를 보시오. 언제나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렸던 나라잔소. 제 말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지듯 놓았죠. 그리고 고작 한국이라니,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가 어떻게 유럽의 군사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지. 우리는 나폴레옹 시대부터 이어온 전통적 전략의 나라입니다. 창가로 걸어가 런던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이 건물들처럼 전통과 역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이죠. 소장님, 다음 주 유럽 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폴란드 대표단과 프랑스, 독일 모두 이 새로운 군사 협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사라 부소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걱정 마시오, 사라.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 영국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유럽 방위의 중심에 설 것이고요. 사무실로 돌아와 위스키 한 잔을 따랐습니다. 세계는 결코 내가 알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딸 엘리자베스가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취재 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제 인생의 모든 확신이 한국으로 인해 뿌리째 흔들릴 거라는 것을요. 전화기가 울렸고 저는 번호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받았습니다. 헨리 워딩턴입니다. 소장님, 외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회의 준비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자료라고? 무슨 자료? 폴란드와 한국의 군사 협력에 관한 상세 분석이요. 저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소동이 더 커지기 전에 끝내야 했어요. 다음 주 회의에서 제가 직접 그들의 환상을 깨뜨려 주리라 다짐했죠. 브뤼셀의 유럽 전략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럽 방위 체계의 중대한 변화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독일 대표 볼프강 슈미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폴란드의 군사력 상승 곡선이 가파르게 치솟아 있었죠. 지난 3년간 폴란드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방위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슈미트의 다음 말에 제 미소는 얼어붙었습니다. 폴란드군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현대화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통합 방위 시스템은 우리 독일의 시스템보다 30% 이상 효율적입니다. 회의장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슈미트 대표님, 그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시뮬레이션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죠.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프랑스 대표 소피 디발이 냉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워딩턴 소장님, 이것은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접경에서의 실전 훈련 결과입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짧은 비웃음이 새어나왔죠. 그때 회의장 문이 열리며 폴란드 대표단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선두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마렉 코발스키 장군이었어요. 헨리, 오랜만이군요. 마렉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10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젊은 소령이 이제는 폴란드 육군의 참모총장이 되어 있었어요. 마렉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영상, 실제 전투 데이터, 비교 분석,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제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공동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회의장은 말에게 말에 집중했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좋은 발표였습니다. 마렉 장군.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결국 그것을 다루는 것은 사람입니다. 폴란드군이 그런 첨단 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제 말에 회의장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액정에 뜬 외무부 긴급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워딩턴 소장님,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따님 엘리자베스가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실종되었습니다. 현지 상황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때 휘청거리는 저를 마렉이 잡아주었어요. 괜찮으십니까? 워딩턴 소장님? 제 딸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마렉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엘리자베스가 거기 있었다고요? 지난주 그녀가 우리 기지를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폴란드, 한국 합동구조팀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폴란드, 한국 협력이라는 단어가 희망처럼 들렸어요. 폴란드 대사관의 회의실은 전쟁 작전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백한 얼굴로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24시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헨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특수장비가 오늘 도착할 예정이에요. 한국에서 파견된 장비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그런 말을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렉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인 탐색 드론과 첨단 열감지 시스템, 그리고 특수 제작된 장갑차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영국 대사관의 연락 담당관이 들어왔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건물 전체가 붕괴되었습니다. 생존자 발견 가능성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제 딸을 그냥 포기하라고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한국인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딩턴 소장님,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이정민 박사입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정민, 빨리 왔군. 장비들은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미 설치 중이고요. 30분 안에 작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정민의 말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워딩턴 소장님, 따님을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저는 그들이 정말 엘리자베스를 찾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그 건물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이정민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이 기술은 한국에서 지진 구조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와 함께 군사용으로 개량했고요. 콘크리트 잔해 3m 아래에서도 사람의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응시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폴란드 협력이 지금 제 딸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헬리콥터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향해 날아갔어요. 드론이 건물 잔해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열 영상으로 바뀌었어요. 차가운 잔해 사이로 희미한 붉은 점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생존자가 있습니다. 최소 3명. 이정민의 외침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접촉했습니다. 생존자 확인. 통신을 통해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인가요? 확인해주세요. 확인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딩턴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부상 상태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이 제 딸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군사병원의 복도를 초조하게 걸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워딩턴 씨, 따님은 이제 안전합니다. 다행히 주요 장기에 손상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까? 건물이 붕괴될 때 지하실로 대피했고 철제 테이블 아래에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운이 좋았던 건 구조팀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접근했다는 점이에요.
말에기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열감지 드론과 특수 장갑차의 공로입니다. 일반적인 장비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병실에 들어갔을 때 엘리자베스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가가자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엘리자베스, 이런 위험한 곳에 왜 갔니? 아빠, 중요한 기사였어요.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구조될 때 한국산 장갑차였대요. 아빠가 항상 무시하던 그 장비들이요. 맞아, 아빠가 틀렸단다. 제 입에서 이런 인정의 말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마렉은 저를 바르샤바 외곽의 군사훈련장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 유명한 K2 전차와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워딩턴 소장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이정민 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사님, 제 딸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술이 아니었다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정민은 저를 대형 경납고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엘리자베스를 구출한 장갑차가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에서 개발하고 폴란드에서 현지화한 구조용 장갑차예요. 일반 장갑차보다 30% 가볍지만 방탄 성능은 15% 더 우수합니다. 이 장갑차의 특별한 점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특징은 인간 중심 설계입니다. 대부분의 군사 장비는 공격력과 방어력에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저희는 장비가 인간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인간 중심 설계, 그 말이 제 귀에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 장갑차는 어떻게 딸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잔해 속에서요. 이정민은 장갑차 상부의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복합 감지 시스템입니다. 열감지, 음파 탐지, 심장 박동 감지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요. 말에기 덧붙였습니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엘리자베스를 발견하는데 최소 12시간은 더 걸렸을 겁니다. 그때쯤이면 훈련장 내부로 들어가자 여러 장비들이 실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 장비를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놀랍군요. 완전히 통합된 것 같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엘리자베스의 상태가 호전되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헨리. 하지만 그 전에 한국에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이정민 박사가 당신을 초대했어요. 좋습니다. 한국에 가봐야겠군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시아 지역을 단지 후발주자로만 여겨왔어요.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세련된 효율성은 제 생각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워딩턴 소장님, 이쪽입니다. 공항 출구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이정민 박사의 동료였어요. 그는 제게 자신을 국방과학연구소 강태우 연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효율적인 도로 시스템, 그리고 곳곳에 녹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처음에는 단순한 무기 수출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는 폴란드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사항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에 맞춘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불과 3년 전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런데 왜 폴란드였습니까? 더 큰 시장인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니라 저희는 단순히 장비를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협력 파트너를 원했죠. 폴란드는 자신들의 안보 상황에 대해 절박함을 느끼고 있었고 새로운 접근법에 열린 자세를 보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하자 이정민 박사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워딩턴 소장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과 첨단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통합 시스템 연구실입니다. 저희는 개별 무기나 장비보다는 전체 시스템의 조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 설명을 들으며 연구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폴란드와 함께 개발 중인 통합 방위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단순히 무기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중심 설계 철학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 말에 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영국에서는 늘 자동화와 AI를 통한 인력 대체를 이야기했는데 이곳의 접근 방식은 달랐어요. 이정민은 저를 시뮬레이션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실제 전장 환경을 재현한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연구원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폴란드 국경 지역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저희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운용자의 스트레스 수준과 의사결정 속도까지 측정합니다. 저희는 기술이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비라도 운용자가 불편하면 실전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요. 이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연구해온 군사 전략은 주로 화력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인간 요소는 종종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이 실제 전투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운용자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직관적으로 장비를 다룰 수 있으면 전투 상황에서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또 다른 구역에서는 엘리자베스를 구한 것과 같은 장갑차의 개발 과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 장갑차는 처음부터 구조 작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장비는 처음부터 그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연구소의 여러 시설을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목적성이 분명했어요. 이정민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많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폴란드와 협력을 시작했을 때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강대국이 아닌 폴란드인가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했어요.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이정민 박사의 안내로 폴란드 군인들이 훈련 중인 특별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이 훈련장은 한국, 폴란드 합동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이었어요. 이 군인들은 폴란드 특수부대 소속입니다. 2주간의 집중 훈련을 위해 파견되었죠. 이정민의 설명을 들으며 훈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흙먼지가 날아다니고 군인들의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 군인들의 표정을 보세요. 이정민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훈련 중인 폴란드 군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장비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훈련장 한쪽에서는 구조작업 시뮬레이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산 장갑차를 이용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모형 인체를 구출하고 있었어요. 이 훈련은 실제 상황을 최대한 재현한 것입니다. 소음, 연기, 불안정한 구조물 모든 변수를 고려했죠. 훈련을 지켜보던 중 한 폴란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테우시 대위라고 소개했어요. 워딩턴 소장님, 당신의 딸을 구조한 팀의 일원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딩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물음에 감동했습니다.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위님, 우리는 그저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 장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는 저를 자신의 부대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모두 젊고 자신감 넘치는 군인들이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장비 조작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철학까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의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현장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기계가 우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을 지원하죠. 실제 작전에서 이 장비를 사용해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 질문에 마테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실전 투입 후에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는 자신들이 경험한 실제 구조 작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제 딸 엘리자베스를 구출했던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건물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기존 장비로는 생존자를 찾는데 몇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복합 감지 시스템 덕분에 10분 만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마테우 씨의 동료 군인들도 각자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진 것은 장비에 대한 깊은 신뢰였어요. 시범이 끝나고 이정민과 마테우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워딩턴 소장님,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민의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도요. 이것은 미래의 방향입니다. 단순한 무기의 우월성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의 조화, 그리고 국가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마테우 씨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인정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장님, 당신과 같은 전문가의 지지는 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의 손을 꽉 잡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 제가 본 것, 배운 것, 느낀 것을 모두에게 알려야겠다고요. 이제 저는 변화의 증인이자 전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런던 왕립전략연구소의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저는 연단 뒤에서 마지막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죠. 준비되셨습니까, 소장님? 사라 부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연단으로 걸어나가자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헨리 워딩턴, 영국의 저명한 군사 역사학자가 자신의 오랜 견해를 완전히 바꿨다는 사실을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제 평생의 연구 경력 중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폴란드와 한국의 군사 협력이 과장된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을 완전히 철회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전문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지난 2주간 저는 폴란드와 한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가 나타났어요. 이 협력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적 혁신. 둘째, 인간 중심 설계 철학. 셋째, 진정한 파트너십의 구축입니다. 우리는 종종 군사력을 평가할 때 무기의 화력이나 첨단 기술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다릅니다. 그들은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딸 엘리자베스는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건물 붕괴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그녀를 구출한 것은 한국, 폴란드 합동 구조팀이었습니다. 청중들이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단순함과 직관성입니다. 군인들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장비를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단순한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함께 개발하고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이 협력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상호 존중입니다. 한국은 폴란드의 실전 경험과 지식을 존중했고 폴란드는 한국의 기술적 혁신을 신뢰했습니다. 연단에서 청중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수치심과 자부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저는 서구 중심의 군사 패러다임을 신봉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청중들의 질문이 시작되었어요. 워딩턴 소장님, 이런 변화가 유럽의 방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것이 유럽 방위 정책의 근본적인 재평가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존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영국도 한국과 유사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갇혀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죠. 사무실 문이 열리고 엘리자베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취재 활동을 시작했어요. 아빠,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변화를 인정할 줄은 몰랐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놀랐단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어. 엘리자베스는 제 책상에 기사 초안을 올려놓았습니다. 유럽 방위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폴란드 모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좋은 기사구나. 엘리자베스, 너는 항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용기가 있었어. 그것이 내가 부러웠던 점이야. 이제 아빠도 그런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오랜 신념을 버리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응원해주었습니다. 6개월 후 히드로 공항에서 이정민 박사와 마렉 장군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영국과의 3국 방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왔어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와 환영했고 회의에서 세 나라는 협력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만찬에서 저는 과거 제 실수를 인정하며 이 협력이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선 새로운 국제관계 모델이 될 것이라고 연설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자베스는 제 공을 지켜세웠지만 저는 오히려 그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연구소의 새 프로젝트 공간에서 3국 협력이 시작되었고 저는 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세 나라의 젊은 연구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우리가 모여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함께라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기술력과 철학이 세계 최고의 군사 전문가마저 감동시킨 진정한 K-파워의 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감동 스케치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